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내년 예산 그리고 제도 변화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1961년생이 법적으로 노인에 합류하면서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도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지하철 요금 감면이나 박물관공원 할인 같은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겉으로 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리고 내 생활과 직결된 혜택입니다. 어떤 제도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은 조금 더 넓어지며 또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65세가 되는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챙기지 않으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변화는 무엇이고 반대로 어떤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내년부터 사라지는 금융 혜택,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 일명 절세통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약 300만 명 정도는 이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세통장 내용 들어보시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해주세요. 특히 1961년생, 내년에 새롭게 노인 기준에 들어서는 분들은 올해 12월까지 반드시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15.4% 세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 7% 수익률로 주가연계증권 같은 ELS나 여러가지 상품에 투자해 1,0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절세통장에 가입해 있었다면 세금 한 푼 떼이지 않고 1,050만 원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으로만 162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1,05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162만 원이 빠져나간 888만 원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절세통장은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인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받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꿀같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아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니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노인 기준에 새로 들어가는 분들이든 이미 65세 이상이신 분들이든 올해 연말까지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도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것 아니냐, 또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다 알아서 지급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내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급을 받지만 뒤늦게 신청하면 그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돈은 모두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몰라서 몇 달치를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내년에는 779만 명으로 43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만큼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금액도 달라집니다. 올해 기준 월 34만 2,510원에서 내년에는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됩니다. 예산만 봐도 규모가 큽니다. 올해 21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3조 3천억 원,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만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 소중한 생활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단 한 푼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생활비가 여전히 부족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약 109만 8천 개였는데 내년에는 5만 4천 개가 늘어나 총 115만 2천 개로 확대됩니다. 유형도 다양합니다. 공익활동형 청소, 봉사활동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내년 70만 9천 개, 민간형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 23만 6천 개, 사회서비스형 돌봄, 지역사회 지원 등 전문성이 필요한 형태 20만 7천 개. 이렇게 기회가 많아지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년 연말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빠른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지만 모르는 분들은 시기를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이 깎이는 감액 기준이 적용되지요. 현재 기준은 한 달 소득 309만 원 이상일 경우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유리한지 차라리 일하지 않고 연금을 온전히 받는 게 나은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최근 일부에서 내년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 509만 원까지 벌어도 감액이 없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논의는 했지만 예산안 최종 확정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내년에도 여전히 309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요. 마치 내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전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긴 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여전히 월 309만 원 이상 벌면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을 갖고 계셨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이 제도를 내년에는 없앤다고 알려진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겠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